이번 시간에는 정원제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방학, 개학, 봄방학, 그리고 3월을 맞이하는 이 새학기를 맞이하는 시즌에 항상 스케줄 변동 연락 진짜 많이 받으시죠. 이 스케줄을 정리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드시지만 이걸 받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원장님들에게도 참 수고스러운 일인데요. 이럴 때 특히 더 저는 정원제로 운영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정원제로 운영하지 않으시는 원장님들 또는 이미 하고 계시지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학생들을 그냥 스케줄에 맞춘 운영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 정원제 수업을 꼭 해야 할까? 고민부터 되시겠죠. 저희 에피 원장님들은 일단 모두 다 정원제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정원제로 운영하는 게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겠죠. 학생들을 위한 레슨 퀄리티와 수업 커리큘럼을 잘 정하고 진행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학원이 체계적으로 학생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어쩌면 정원제 수업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아이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학원에 있는 시간 동안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보여드리려면 운영 룰을 잘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게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정원제 수업을 하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하셔야 하는지, 어떤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지 운영 노하우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동시에 수업 가능한 피아노 대수를 확보하셔야 해요. 공간 대비 악기 수를 정해서 수업하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30평 초반대의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피아노의 대수가 17대죠. 근데 당연히 이 중에는 디지털 피아노가 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랜드 피아노를 포함한 업라이트 피아노 연습실이 총 12개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피아노를 별도로 5개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 1회부터 5회까지 다양한 스케줄의 학생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 5회 등원한 친구들 중에는 3회 레슨 받고 2회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2회 그 연습하는 날, 연습만 하는 날에는 학생이 너무 많은 시간에 이 친구들도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디지털 피아노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장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정원제 수업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정각에 등원을 해서 정각에 하원을 하지 않잖아요. 사실 이 점을 감안하면 동시 사용 피아노 대수가 17대여도 디지털 피아노 자리가 꽉 차게 수업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한 10분 정도 빨리 그리고 10분 정도 늦게 등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먼저 연습하고 레슨 받는 친구들이 끝나면 업라이트 자리에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정원제 수업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피아노를 치는 시간과 이론 수업을 하는 시간이 비슷하게 시작하고 끝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 확실히 동시에 많은 학생이 학원에 있어도 분주하지 않게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정원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오고 가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레슨 중이고 어떤 친구는 이론 문제집을 풀고 선생님은 레슨 중인데 이론 채점해달라고 문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레슨이 중단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정시 수업으로 운영을 하면 이 점에 있어서 전혀 번잡하지가 않아서 참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특강 날짜 외에도 우리가 문제집 푸는 이론 수업을 대체하는 특강을 할 때도 친구들이 함께 해야 더 재밌잖아요. 피아노 연습과 레슨이 다 끝나고 모여서 특강을 할 때도 정원제 수업은 참 편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수강 신청을 받을 때 고려하시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피아노 학원에서 레슨 시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50분에서 60분 정도 학원에 머무는데 그 중에 선생님한테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질문 가끔 받으실 때도 있죠. 레슨 시간 역시 원장님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 수업 시간이 조금 유동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우리 학원만의 룰을 정해서 운영하시면 참 좋은데요. 저는 한 시간에 선생님 한 분당 3명에서 4명의 학생을 레슨하실 수 있게 배치를 했어요.
이게 운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생각하면 이 부분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인건비 줄이겠다고 학생 많이 받겠다고 뭐 5분 만에 끝나고 나오는 레슨은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피아노를 배우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고 그래도 한 몇 년 전까지는 한번 등록하고 나면은 최소한 6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배웠었었는데 요즘은 4학년만 돼도 학업 때문에 그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이 기간에 더 많은 걸 쏟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퀄리티 있는 레슨 시간을 위해 학생과 선생님의 수업 시간을 이렇게 짜봤고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정원이 다 차면 대기 순번을 공개적으로 해둬요. 저는 소통의 방법으로 학부모님들과 이게 소통하는 방법으로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굉장히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게시글에 스케줄러를 일단 올려요. 각 시간마다 몇 명의 학생이 있고 누가 있는지 올리고 이 스케줄러는 선생님이랑 학부모님이 함께 쓰는 스케줄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학생들 스케줄뿐만 아니라 대기자 명단까지 오픈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팁 중에 하나거든요. 네. 스케줄 변경이나 확인을 할 때 유선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레슨 중에 전화를 받으면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되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나 저처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댓글로 받으면 쉽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카톡 채널 같은 경우는 댓글이 달리면 관리자에게 바로 알림을 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스케줄러를 공개하면 전체 원생수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불편해서 사용을 꺼리시는 원장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감수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공개한 스케줄러에 일단 학생 이름의 끝부분만 별로 표시를 해서 각 타임에 몇 명이 있는지 학부모님이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댓글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러도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업로드해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이는 스케줄러에만 그때그때 이제 수정 사항을, 변경 사항을 적어두고 그리고 한 주 수업을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그 변경 사항을 업로드해서 다시 게시글을 올리고 그리고 또 한 주간 변동 사항은 댓글로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마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러는 재원생을 위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고요. 특히 지금처럼 잦은 스케줄 변동이 있을 때 신규 학생들 스케줄보다 재원생들 위주로 조정을 해주셔야 새 학기에 신규 학생들 스케줄 관리할 때 좀 더 저희가 수월하게 수강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학부모님들께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스케줄대로 일단 시간표를 짜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 중에 학생이 몰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신규 학생들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받기가 또 어려워지겠죠. 이럴 때 또 상담 꿀팁은 어쨌든 비어있는 시간에 등록을 하실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건데 그만큼 아이들이 붐비지 않으니 더 꼼꼼하게 레슨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을 어필하는 겁니다. 그렇게 등원을 시작하고 나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수업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원하는 시간대 대기가 빠지면 순서대로 넣어드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에 잘 적응을 해서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니까 전 참 좋더라고요. 그동안 정원제 수업에 대해서 댓글로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